소설 신인간혁명 2권 제2장 연마. 한여름의 눈부신 태양이 단련의 계절이 찾아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 햇살을 받으며 은빛으로 반짝이는 스미다가와 강가에는 꽃처럼 화사로운 양산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1960년 7월 22일 제2회 부인부 대회가 열리는 도쿄 다이토 체육관으로 향하는 사람들이었다. 부인부 대회가 처음 열린 것은 작년 7월 28일이었다. 이것은 당시 총무로서 학회의 모든 운영 책임을 사실상 홀로 맡고 있었던 야마모토 신이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는 광선유포를 좀 더 다각적이고 중층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해서는 좌담의 등과 같이 각 부서들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는 활동은 물론 각 부서의 특성을 살린 활동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인부의 경우 가정주부로서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낮 시간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 더욱 충실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 가정주부라는 공통된 기반 위에서 독자적인 운동을 자주 전개하는 편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시이치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 기요하라 가스 부인부장과 협의를 거듭하며 첫 부인부 대회를 기획한 것이다. 시이치는 여성의 역할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된 여성 해방에 고심하고 있었다. 여성의 행복 없이 진정한 사회의 번영은 없기 때문이다. 제2회 부인부 대회는 오후 12시 30분에 시작되었다. 멤버들로 가득 찬 한여름의 체육관은 몸이 나른할 정도로 더웠으나 참석한 부인부들은 생기발랄했다. 체험단 발표 순서에는 남편이 전사한 후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재혼한 부인부의 체험담이 발표되었다. 그 부인부는 재혼한 남편에게 딸려있는 아이들 6명 때문에 불편하게 지내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게다가 염색 공장을 경영하는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생활고와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불화로 부부싸움은 계속되었고 죽음을 떠올릴 때조차 있었다. 그때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불법 이야기를 듣고 부부가 함께 입회. 창제를 거듭하는 동안 남편은 도박을 끊고 다시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또 아이들 때문에 생긴 불화도 해소되어 염원했던 일가 화락이 찾아들게 되었다는 체험담이었다. 거기에는 전처의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애정을 쏟으며 남편을 감싸갈 수 있게 된 한 부인부의 인간혁명의 역사가 있었다. 그것은 현실 생활에서 흉중의 태양을 빛내며 불행의 숙명에서 해방되어 되살아난 한 여성의 모습인 것이다.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체험담은 한 가정이라는 작은 세계에서 일어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마저 바꾸어가는 무한한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가정이란 가족이 함께 쌓아올리는 가치 창조의 뜰이며 내일을 향한 영기를 배양하는 안락함과 소생의 정원이다. 또한 인간을 육성하는 기름진 토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라 해도 그 기반은 하나하나의 가정에 있다. 그러므로 반석 같은 가정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번영도 없으며 사회에 평화가 없고서는 가정의 행복도 있을 수 없다. 거기에 세계 평화를 향한 방정식이 있다. 또한 전처의 아이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줄 수 있게 된 부인부는 틀림없이 타인도 또한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가 화락을 구축한 그 힘을 사회로 향하게 한다면 평화를 건설하는 위대한 힘으로 될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어느 가정에서나 태양과 같은 부인이 있다면 사회도 또한 밝은 빛으로 감싸여 갈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다. 활동 방침 및
대표의 포부 발표 등에 이어 부임부장 기요아라가스가 등단했다. 오늘은 약간 잔소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부인부의 활동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 부인부는 야마모토 선생님 아래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하며 학회에서 큰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자칫하면 독선적으로 되어 자신의 틀 안에 틀어박힌 차에 다른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면에서도 생각대로 일이 진전되지 않으면 장년부가 진지하지 않아서 그렇다든가 청년부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금방 주위 사람들을 탓할 염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아이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에서 열까지 자기 멋대로만 한다면 반드시 아이도 반발하게 됩니다. 하물며 무엇인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남편이나 아이를 탓하며 화만 낸다면 가족은 모두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좁은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하는 부인부가 아닌 태양같이 따뜻하게 모두를 감싸는 포용력을 갖춘 부인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햇빛을 받으면 얼어붙은 눈도 녹고 새싹도 자라납니다. 우리들 부인부는 밝은 미소로 모두를 감싸며 가정, 조직, 지역을 비추는 태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인부는 쉽게 불평하며 뒤에서 남의 흉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심의 세계에서 그것은 십사비방으로 되며 보군을 없애고 마는 것입니다. 뒤에서 남의 흉을 보는 것은 원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회의 부인부라면 그런 눅눅한 마음에서 벗어나 맑게 갠 상쾌한 오웰의 하늘과 같은 마음으로 밝고 명랑하게 신심의 면려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자녀를 둔 부인부는 가족들에게 신심을 끝까지 전해가는 한 가정의 책임자라는 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 여자부 간부들에게 어떤 동기에서 신심을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여자부 7명 전원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언제나 미소 짓는 얼굴로 노력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신심을 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의 강함과 상냥함, 그리고 훌륭함의 원천이 신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젊은 딸들이 신심을 시작한 것입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훌륭하게 보이는 간부일지라도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다든지 힘들다고 하는 등 푸념만 늘어놓고 주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신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 제각기 고뇌를 안고 있겠습니다만 그 극복을 자신의 과제로 하여 학회 활동에 힘써 가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일이 잘 되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번 달은 그것을 기원하며 몇 사람의 벗에게 신심을 가르치자든지 몇 편의 창제에 도전하자는 등으로 그 괴로움을 광선유포 활동의 도약대로 삼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활동하고 기원하면 반드시 공덕이 나옵니다. 따라서 활동 하나하나에 자신의 고뇌를 싣고 행복을 향한 발걸음으로 해가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활동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면 긴장감도 생기고 힘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들 모두 행복이라는 확고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기요하라의 이야기는 부인부가 빠지기 쉬운 문제점을 날카롭게 간파한 부인부 대회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지도였으며 참가자들에게도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었던 모양이다. 기요하라의 인사가 끝났을 때는 모두들 얼굴이 조금씩 긴장되어 있었다. 간부들의 지도가 이어진 다음 야마모토 신이치의 인사가 있었다. 노타이의 셔츠 차림으로 부채를 쥔 신이치는 단상에 오르자 참가자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최초의 여성 후생 장관이 3일 전에 발족한 이케다 신내각에서 탄생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부인부 여러분의 훌륭한 지도를 들으니 여러분이라면 총리 정도는 훌륭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서는 세계 최초의 여성 재상인 반다라 나이케 수상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부인부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떠나갈 듯한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여러분이 내각을 구성한다면 전쟁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낭비하는 일 따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게 했겠지요. 그것은 남편에게 평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담배 피워요. 몸에 나쁘고 돈도 나가는데 그만 끊어요. 어머, 또 술 마시나요? 근행도 아직 안 했잖아요. 술 대신 차나 마셔요. 라고 매일같이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남편이 정말로 불쌍할 정도입니다. 폭소가 터졌다. 그래서 남편이 불평이라도 한다면 난 당신을 생각하는 자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라며 10배 정도로 받아치고 만다. 정말로 동정이 가는 바입니다. 또다시 폭소가 터졌다. 그 중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배를 움켜쥐고 웃는 멤버도 있었다. 농담이 어쨌든 학회에 회업에 왔다고 하면 모든 괴로움을 털어버리고 너무나 즐거워 어쩔 줄 모를 만큼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신심은 준엄한 불도 수행이므로 법을 구하는데 엄하게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유쾌하고 밝게 즐겁고 화기애애하게 해가시지 않겠습니까? 찬성하시는 분? 예 하고 전원이 즐거운 듯 손을 들었다. 조직이나 집단을 운영하는데 규칙이나 형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이치는 될 수 있는 한 위압적인 형식주의나 획일화를 타파한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회가 되기를 바랐다. 인간이 더욱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신앙이고 불법이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청춘 시절에 자신이 체험한 것을 이야기했다. 도다 선생님께서 사업을 재건하고자 고투하셨던 그 시기가 나에게도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건강 상태는 최악이었고 월급도 자꾸만 늦어져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있을 때 무심결에 약한 소리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엄하게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치, 신심은 막힘과의 영원한 투쟁이다. 마와 부처의 투쟁이 신심이라네. 그래서 불법은 승부라고 하는 것이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라도 막힘이 있습니다. 사업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인간관계에서도, 혹은 절복이나 교학에 면류하고 있을 때에도 막힘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본존의 힘은 광대무변하며 그 크기는 우주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명도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들의 일념이 막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자각했을 때 이미 승리의 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막혔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약한 마음에 도전하여 그것을 타고 넘어 대실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도다 선생님은 그것을 우리들의 발적 현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나긴 인생에서는 진심 같은 것은 그만두고 놀고 싶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병에 걸릴 때도 있고 가족이 죽어 슬픔에 빠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번뇌 말하는 막힘과의 투쟁이며 병 말하는 막힘과의 투쟁이고 사 말하는 막힘과의 투쟁입니다. 그것을 창제로 타고 넘으며 절대적 행복 경애를 열어 최고의 의의 있는 인생을 창조해가는 것이 불법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곤란에 처했다면 막힘과의 투쟁이다. 장마와의 투쟁이다. 지금이 승부다 라고 정하고 자신의 숙명과 용감하게 싸워 인생 행로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부인부는 생활의 최전선에서 싸우며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사람이다. 신이치는
그 노고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부들의 가슴에 용기의 횃불을 밝혀주고 싶었던 것이다. 체육관의 지붕을 달구는 한여름의 태양과 참가자들의 열기로 장내는 한증막처럼 뜨거웠다. 그러나 땀을 흘리면서도 여기 모인 부인부들의 눈동자는 아름답게 빛나며 구도의 광채로 가득 차 있었다. 신이치는 나머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마쳤다. 부인부 여러분이 밝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발랄하다는 것 자체가 신심이 빛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쪼록 이 일생을 즐겁고 의의 깊게 살아가 은혼식이나 금혼식을 맞이할 때쯤이라면 세계여행 정도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경애 등으로 되어주시기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부인부 대회는 폭풍우와 같은 박수 속에서 막을 내렸다. 회합을 마치고 아사쿠라 역으로 향하는 부인부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찌는 듯이 더운 한낮의 도로를 걷기 시작하자 이내 땀은 쏟아졌지만 양산 속에서는 상쾌한 미소가 꽃피고 있었다. 자, 분발하자. 신심은 막힘과의 투쟁이다. 300만 세대라는 지표를 향해 발랄하게 행진하는 부인부들의 발소리는 한층 더 높아져 갔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청년들을 여름부터 가을까지 본격적으로 훈련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기당천의 투장으로 연마시키자고 생각했다. 지금의 청년들이 성장하여 힘을 길러가면 적어도 21세기까지 반석 같은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40년간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광선유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 신이치는 청년들을 지용을 겸비한 인재로 육성하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청년부의 훈련 계획은 이미 가을 것까지 수립해 놓았다. 우선 7월 30일, 31일에는 지바현 이누보사키에서 남자부 수호회의 야외 연수를, 또 31일에는 역시 지바현 후스스에서 여자부 화양회의 야외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8월에는 5일부터 9일까지 전통의 하계 강습회를 실시한다. 여기에서도 신이치는 청년에게 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8월 14일부터는 주부, 규슈의 체육대회를 필두로 각 방면별로 체육대회를 열고 9월 23일에는 최종적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청년은 모든 각도에서 단련하면 단련한 만큼 인격도, 신념도 깊게 연마되어 간다는 것을 신이치는 잘 알고 있었다. 7월 30일, 간토 지방에는 구름이 끼었으나 때때로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이 슬그머니 얼굴을 내비치고 있었다. 남자부 수호회의 야외 연수 참가자는 오후 1시에 학회 본부로 집결했다. 수호회는 도다 조세이가 1952년 12월에 결성한 광선유포의 중획을 담당할 남자 인재 육성그룹이었다. 당초에는 대표 38명을 제1기생으로 선발, 월 2회 수호전을 교재로 하여 도다가 직접 육성했다. 도다는 수호회에게 광포의 일체를 기탁하고자 전혼을 기울였다. 그러나 도다는 그 다음해 6월 갑자기 훈련을 중단했다. 구도심을 잃은 멤버들의 모습에 격노한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도 수호회의 일원이었다. 그는 멤버들이 스승의 마음을 모르고 수호회의 목적도 망각한 채 타성에 젖어버린 것을 깊이 반성했다. 신이치는 고민 끝에 광선유포의 생애를 바치는 수호회가 되겠다고 맹세한 선서문을 기초하여 도다에게 사죄하고 새롭게 발족할 것을 허락받았다. 그리고 남자부 약 3,000명 중에서 새롭게 43명을 선발, 7월 21일에 도다 앞에서 이 선서문의 전원이 서명했다. 이로써 신생 수호회가 출발했던 것이다. 이 신규 멤버를 제1기로 하여 이제 제4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야외 연수도 4차례 실시되었다. 제1회 야외 연수는 1954년 9월 도다를 중심으로 도쿄 히카와 야영장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다음해 6월에는 야마나시현 가와거치 호수, 야마나카 호수에서 제2회 야외 연수가 실시되었다. 이것이 도다가 마지막으로 참석한 수호회의 야외 연수였다. 도다가 서거한 후에는 신이치의 제안으로 1958년 7월에 다시 가와구치 호수에서, 다음해 7월에는 다시 히카와에서 야외 연수회를 개최했다. 은사에게 올린 맹세를 새로이 하여 수호회의 사명을 다해가기 위해서였다. 신이치의 가슴에는 수호회에서 한 도다의 지도가 선열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히카와에서 열린 제1회 야외 연수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때 도다는 지그시 캠프파이어를 응시하면서 깊은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다.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밤은 확실하게 말해두겠다. 오늘부터 10년 후 모두들 다시 이곳으로 오지 않겠는가? 나는 그때 제군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청년들의 눈동자가 한층 빛났다. 도다 주세이는 한마디 한마디 음미하듯 이야기를 계속했다. 모두 엄숙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며 시선을 집중했다. 도다는 광선 유포가 진행됨에 따라 이윽고 삼류의 강적이 다투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일본의 번영도, 세계 항구 평화의 시련도 결국 불법에 의한 것 외에는 없다고 선언하며 이렇게 끝을 맺었다. 나는 제군들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다. 광포의 여명기에 다시 한번 이곳으로 모여주기 바란다. 그때까지 지금 여기 있는 제군들은 절대로 퇴전해서는 안 된다. 알겠는가? 도다가 이때 말한 대로 학회는 3년 후에 커다란 폭풍우를 만나게 된다. 유바리 탄노 사건, 그리고 야마모토 신이치가 부당하게 체포된 저 오사카 사건이다. 그러나 도다는 10년 후에 그 모임을 기다리지 않고 1958년 4월 2일 세상을 떠났다. 도다가 10년 후에 그때 수호회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려 했는지 신치에게는 명확했다. 10년 후라면 기이하게도 도다의 7주기이다. 만약 도다가 생존해 있다면 신치에게 준 유언에서도 분명하듯 그때까지 도다는 자신의 손으로 300만 세대를 달성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도다는 300만 세대라는 확고부동한 광포의 기반을 구축하여 그 위에 정치, 경제, 교육 등 온갖 문화의 꽃을 피워가는 일본 광선유포의 모든 총마무리를 신이치를 비롯한 수호의 청년들에게 맡기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다. 지금 학회는 그 10년 후에 있을 도다의 7주기를 향해 신이치를 중심으로 300만 세대의 달성을 내걸고 스타트를 끊었다. 신이치는 그렇게 생각하자 이번 야외 연수는 수호의 청년들이 자신과 함께 도다의 분신으로서 일어서는 불의의 출발을 하는 모임으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이 보신다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안심할 수 있는 광선의 장부가 웅비하는 무대로 하자. 신이치는 다짐했다. 야외 연수의 장소도 신이치가 직접 검토했다. 그리고 태평양 우길이 바라다 보이는 지바현 이누보사키로 정한 것이다. 거기에는 신이치가 이해 가을에 세계 평화를 향한 제1보를 새기게 되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어지는 바다가 있다. 광선 유포의 대해로 출범하는 기계가 장대한 장부들이 모임에 걸맞는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수호회 일행은 오후 1시 30분에 세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학회 본부를 출발, 이누보사키로 향했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지도 격려는 멤버들이 집결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신이치는 이 수호회의 야외 연수를 기념하여
대표 몇 명에게 격려의 휘호를 증정했다. 그리고 신이치도 멤버들과 함께 1호차에 승차했다. 버스가 료고쿠를 지날 무렵부터 차내에서는 한 사람씩 차례로 학회가를 지휘하며 합창을 시작했다. 이윽고 두 그룹으로 나뉘어 노래는 대항전이 되었으나 그것은 놀러 가는 흥겨움 같은 분위기였다. 힘찬 노래이긴 했으나 음정은 심하게 맞지 않아 결국에는 노래를 부르다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다. 또 목소리가 점차 작아지기도 하고 가사까지 잊어버려 도중에 그만두는 멤버도 있는 등 가관이었다. 신이치는 그런 차내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도다 조세이와 새긴 추억을 더듬고 있었다. 청년부는 자주 도다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도다는 그 노래에 귀 기울이며 노래하는 자세에 대해 언제나 엄하게 지도했다. 특히 도다가 옥중에서 작시한 동지의 노래나 대남공 등 도다에게 감회가 깊은 몇 곡에는 더없이 엄했다. 그런 자세로 이 노래의 마음을 알겠는가? 내 눈을 응시하고 뱃속에서부터 소리를 내서 부르는 것이다. 신이치도 도다 앞에서 몇 번이고 노래할 기회가 있었다. 도다가 그렇다, 그렇게 부르는 게야 라고 할 때까지 20번이고 30번이고 반복해서 부른 적도 있었다. 도다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학회의 정신과 광선유포를 지휘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필사적으로 가르치려 했던 것이다. 거기에 놀러 가는 흥겨움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었다. 모든 것이 진검승부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신이치는 청년들의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다. 수호에는 소중한 훈련의 장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스스로 나아가 훈련을 받고 자기를 연마하겠다는 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도다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특히 이번 연수는 은사의 질주기를 향해 함께 광선유포를 목표로 하여 출범하는 모임이다. 신이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신이치는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수호에는 노래 하나를 불러도 중도 반단이어서는 안 된다. 단 한 곡의 노래로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용기를 주고 사기를 높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사의 의미를 잘 음미하고 노래의 생명을 불어넣는 심정으로 진지하게 불러야 하는 것이다. 또 앞으로 여러분은 자주 해외에 나가게 될지 모른다. 세계 각계의 지도자와 만날 기회도 있을 것이다. 그때 노래나 무용, 악기 연주로 환영을 받는다면 이쪽에서도 노래 정도는 불러서 그것에 응답해야만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리더의 중요한 요건이다. 그것을 위해서도 단단히 명심해둬야 하는 것이다. 노래란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신이치는 안개 낀 가와 나카지마를 부르기 시작했다. 낭낭한 억양의 감정이 담긴 노래였다. 1절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전투 전의 정적한 가와 나카지마의 광경이 듣는 사람의 가슴으로 선명하게 펼쳐졌다. 그리고 2절에서는 굳세고 용감한 결전의 전투가 전개되고 3절에서는 우에스기 겐신이 적장 다케다 신겐을 놓친 원통한 심정이 절절하게 전해져 왔다. 가사와 노랫소리가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며 가와나카지마의 세계가 버스 안으로 전개되어 갔다. 모두 숨을 죽이며 신이치의 노래에 빠져들어갔다. 노래가 끝나자 커다란 박수가 터져나왔다. 신이치는 이어서 제1고등학교 기숙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누구나 천하 국가를 짊어지고 일어서려는 제1고등학생들의 늠름한 기계가 노래 속에서 맥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또한 광선유포의 끝까지 살아간다고 하는 신이치 자신의 높은 기계와 결의의 표명이기도 했다.
신이치는 계속해서 몇 곡의 노래를 불렀다. 모두 감탄한 얼굴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으나 신이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어디까지 헤아렸는지는 의문이었다. 버스가 지바현의 요카이 치바시를 지나 이노보사키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30분이 지나서였다. 태양은 서쪽 하늘로 기울고 있었지만 한여름의 바다는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갑 위에는 하얀 등대가 우뚝 서 있고 깎아진 듯한 절벽 아래로는 성남 파도가 하얗게 부서져 흩날리고 있었다. 해변의 소나무 숲 속에는 방갈로와 텐트가 늘어선 야영장이 있었다. 그곳이 이날 밤 수호회 일행이 묵을 장소이다. 버스에서 내린 멤버들은 짐을 풀기 위해 야영장으로 향했으나 잡담에 빠져 발걸음은 극히 느렸다. 어딘지 들뜬 분위기였다. 광선유포를 두 어깨에 짊어진 젊은 리더들의 출발과 훈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거기에는 수호회로서의 긍지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수호회에 거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기대에 비해 멤버들은 그 일념에서부터 크게 어긋나 버렸던 것이다. 6시 반부터는 나지막한 언덕 위의 광장에서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모두 함께 식사하며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관에 부탁해놓은 돈지르와 음식이 제 시간에 나오지 않는 등 식사 준비가 상당히 늦어지고 말았다. 신이치는 멤버들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6시 5분 전에 식사 장소로 왔다. 캠프파이어에 장작이 쌓여있는 야영장에는 멤버들 대부분이 주위에 깔린 돗자리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신이치의 모습을 보자 남자부 최고 간부 한 사람이 허둥거리며 옆에 있던 멤버에게 말했다. 식사 담당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선생님께서 벌써 와 계신다. 서두르라고 하게. 원래는 운영 책임을 맡은 최고 간부가 전체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하여 늦어지는 부서에 곧바로 사람을 증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커녕 자신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단지 후배에게 화를 낼 뿐이었다.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대기하고 있는 수호회들은 한가롭게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배고파. 그것보다 한밤중이 더 걱정인걸. 야식도 안 나올 텐데. 난 괜찮아. 먹을 걸 확실히 가지고 왔거든. 그런 말을 듣고 신이치는 심히 유감스러웠다. 지금 식사를 담당하는 멤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하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도 왜 선배들은 동지의 고생을 생각하려 하지도 않는 것인가? 도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광선유포의 도상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사태가 기다리고 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단결이 필요하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모습은 하나의 축도라고도 할 수 있다. 잠시 지나자 연락을 맡은 수호회가 달려와 남자부 최고 간부에게 보고했다. 식사를 지금 나르고 있습니다만 일손이 부족합니다. 20명 정도 지원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듣고서야 간부들은 비로소 도와주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 모습을 몇십 미터 정도 떨어진 풀밭에 서서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조시의 현지 동지들이었다. 그중 장년부 한 사람이 돗자리에 앉아있는 수호회 멤버에게 물었다. 저 야마모토 선생님께 저희들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여기에 와도 괜찮은지요? 그건 좀 곤란하군. 선생님은 오늘 수호회 야외 연수에 오신 것이지 조시에 지도하러 오신 것이 아니니까. 몹시 퉁명스러운 대답이 신이치의 귀에 들렸다. 소중한 동지이고 회원이 아닌가. 어떤 이유일지라도 이런 태도는 무자비하다. 신이치는
엄한 눈초리로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년부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모두가 기다리는 나지막한 언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신이치는 일어서서 그 장년부의 뒤를 쫓듯이 하여 현지의 동지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말을 건넸다. 일부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니 기쁩니다. 자, 좌담회를 엽시다. 야마모토 회장의 모습을 보자 일제히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선생님, 조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왔다 갔던 장년부가 앞으로 한 걸음 나오며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앉으시죠. 이 웅대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군요. 경치가 훌륭합니다. 현지의 회원 몇십 명이 시이치를 중심으로 하여 앉았다. 하늘에는 석양에 타오르는 구름이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가까이에 서 있는 하얀 등대도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불어오는 바람도 상쾌했다. 신이치는 상냥하게 말을 건넸다. 오늘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이야기해 주십시오. 벗과 벗의 대화이니까.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한 사람 두 사람 고뇌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일 때문에 생긴 문제나 병든 가족 등에 관한 질문이었다. 그러한 물음에 신이치는 성실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때로는 유머를 섞어가며 대답했다. 검게 그을린 초로의 장년부가 손을 들었다. 저는 어부입니다만 전쟁 후에 미군이 구주쿠리에서 고사포 연습을 한 다음부터 어획고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연습은 예전에 끝난 상태입니다만 아직도 고기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기가 돌아올까요? 그거 참 큰일이군요. 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일념으로 국토 세간도 바꾸어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근본은 제목입니다. 모두 풍어를 기원합시다. 나도 기원하겠습니다. 이때 한 노부인이 말했다. 선생님, 저희들의 풍어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꼭 듣고 싶군요. 풍어를 결의하는 뜻에서 모두 함께 부릅시다. 정말입니까? 그럼 부르겠습니다. 감개무량한 얼굴로 노부인이 노래하기 시작하자 모두 함께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한 해, 한 타래씩 쌓아 올려 강 어귀로 밀어넣는 대음성, 이 대어선. 노랫소리는 저녁 하늘에 울려 퍼지고 파도 소리에 녹아들어갔다. 노래를 부르는 벗의 얼굴도 지켜보는 신이치의 얼굴도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풍어가를 다 부르자 신이치는 모두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감사합니다. 멋진 노래입니다. 감동했습니다. 풍어를 염원하는 여러분의 결의가 넘칩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유감스럽게도 오늘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니 꽃을 꺾어드리겠습니다. 신이치는 일어서서 풀숲에 피어있는 꽃을 꺾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받으세요.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며 꺾은 꽃을 나눠주었다. 할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 할머니? 네, 이제 나이가 들어 다리가 불편해 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할아버지 것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전해주십시오. 어머니 다리에 매달려 있던 작은 사내아이에게도 꽃을 건네주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생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시의 벗들은 신이치가 꺾은 진심 어린 들꽃을 보물처럼 안고 있었다.
신이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또 만납시다. 오늘은 내가 여러분을 전송하겠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 주위는 어둠에 감싸여 있었다. 손을 내밀며 한 사람 한 사람과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벗들은 작별이 아쉬운 듯 몇 번이고 신이치를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신이치도 멀어지는 벗들에게 손을 흔들며 응답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땅거미 지는 속에 신이치를 부르는 벗들의 소리가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그것은 한 폭의 명화 같은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 무렵 수호의 식사 준비가 겨우 끝나 남자부장 다니다 쇼이치 등의 중심 간부가 신이치를 맞이하러 왔다. 선생님, 식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시죠. 다니다가 말하자 신이치는 묵묵히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걷다가 노여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수호회인가? 다니다군. 그 말만 하고 신이치는 걸음을 재촉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개를 떨군 다니다도 느슨해질 대로 느슨해진 모두의 분위기를 느낀 모양이다. 신이치는 자리에 앉자 남자부 최고 간부들에게 엄한 어조로 말했다. 수호에게 광선유포는 맡기지 않겠습니다. 마치 폐잔병 같지 않은가? 신이치는 결코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나 무기력하고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년들은 멍하니 신이치를 응시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잘못을 깨달으며 깊이 반성하는 수호에도 있었으나 멤버들 대부분은 신이치가 무엇 때문에 노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헤아리지 못하는 듯했다. 신이치는 식사가 늦은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니다. 도다의 유지를 이어받아 광포의 중액으로 일어서야 하는 수호의 자각을 잊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옆에 있던 다니다가 깊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호의 정신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칠칠치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저의 책임입니다. 주위는 차츰 깊은 어둠으로 감싸여 갔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엄한 눈초리로 다니다 쇼이치를 바라보며 강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수회라고 한다면 학회를 그리고 광선유포의 일체를 짊어지고 일어서야 할 대장부들의 모임이 아닌가. 게다가 오늘은 우리들의 스승이신 도다 선생님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나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날이어야 할 터이다. 그런데 오늘 모두의 모습에서는 광선유포에 대한 책임감도 구도의 숨결도 느낄 수 없다. 도다 선생님이 오늘의 이러한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시겠는가? 선생님과의 맹세를 잊어버린 수호회는 이미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나는 자네들과 식사하느니 차라리 저 다부진 조씨의 동지들을 격려하고 싶다. 청년들은 긴장한 얼굴로 신이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번 야외 연수에 얼마나 깊은 의의가 담겨 있는가는 몇 번이나 철저하게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말로는 알고 있다 해도 모두 회사에서 가는 단체 여행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이 행동 하나하나에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수호회들은 겨우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나는 수호에 대한 은사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자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광포의 대지도자로 육성해내고 싶다. 최고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주기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하게 말하는 것이다. 예! 모두가 대답하고 숨을 죽이며 신이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자 신이치는 온화하게 말했다. 자,
듭시다. 모두 배고플 테니. 청년들은 돈지루와 통조림을 반찬으로 그저 묵묵히 입으로 가져다 넣을 뿐이었다. 한심한 자신들을 되새기며 하는 식사였다. 새로운 시대와 인생을 생각하고 엄하게 질타해주는 지도자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철은 뜨거울 때 두들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성하기 위한 단련이 있다. 반대로 청년 시절에 단련할 기회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 식사가 끝나자 둥글게 모여 앉아 있는 멤버들 안쪽 한가운데에 쌓아놓은 장작에 불을 붙였다. 동행한 이사들이 차례로 일어서서 인사했다. 이사장 하라야마 고이치를 제외하면 모두 수호의 출신이었다. 청년부장을 역임한 야마기와 히로시 이사가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수호의 출신입니다만 청년부를 졸업하고 저도 모르게 마음까지 수호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결의도 없이 오늘 여기에 참석하고 말았습니다. 야마기와 히로시는 자숙과 반성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야마모토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정신이 든 것 같습니다. 수호회는 청년부 시절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호회에서 받은 훈련을 생애 끝까지 살려나가 맹세를 완수해 가야만 진정한 수호회라는 것을 이제서야 방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호회는 생애 끝까지 수호회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청년 시절의 좋은 추억 등으로 여기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후퇴이고 타락이며 수호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생애에 걸쳐 한 사람의 청년보원이라는 자각으로 야마모토 선생님의 스라에서 광포에 매진해 갈 결의입니다. 미래를 향해 희망의 불꽃을 태우며 이상과 신념으로 돌진하는 것이 청년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생애 청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야말로 생애의 충실함과 진실한 인생의 완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사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야마모토 신이치의 지도가 시작되었다. 거세게 타오르는 모닥불은 탁탁 소리를 내며 밤하늘을 불태우고 있었다. 신이치는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음미하듯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번 수호의 야외 연수회를 여기 이누보사키에서 하기로 한 것은 나입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한 끝에 결정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성남 파도가 아무리 바다에서 소용돌이 쳐도 미동도 하지 않고 빛을 보내어 바른 항구로 배를 인도합니다. 이 등대야말로 수호회입니다. 배는 세계의 민중입니다. 등대가 밤바다를 비추어 모든 배들의 지표가 되듯 무슨 일이 있어도 수호회가 있으면 괜찮다. 정말로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전 학현으로부터 전 민중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아야만 수호회의 멤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인류의 미래를 짊어지고 일어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수호회가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이처럼 야외 연수를 하는 것은 도다 선생 이래의 전통입니다.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타오르는 장작은 우리들의 생명이고 신심의 불꽃이며 학회의 정신이라고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들의 생명을 연소시켜 신심의 불꽃을 끊임없이 불태워야만 사회의 희망과 소생이라는 평화의 빛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께서는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모두 빨려 들어갈 듯 지도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캠프파이어의 불꽃이 청년들의 얼굴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신이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는 힘주어 이야기했다. 성운에 비추어 광선유포는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학회가 언제까지라도 이렇게 순조롭게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난다는 것은 성운에 비추어 틀림없습니다. 그때 힘이 되는 것이 수호회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수호회를 가장 신뢰해 주셨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신뢰해 가고 싶습니다. 나는 도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현해가는 것이 나 자신의 사명이고 숙명이라 정하고 광선유포에 목숨을 바쳐왔습니다. 결국 죽어서 떠나야 하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라면 최고의 목적에 인생을 걸자고 정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신뢰해 주시고 수호회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지금으로부터 6년 전 히카와에서 열린 수호회 야외 연수 때 다시 한번 이 히카와의 땅에서 10년 후에 모두 모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제군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그 10년 후라면 선생님의 7주기인 4년 후입니다. 즉 학회가 300만 세대를 달성한 때에 다시 여기 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광선유포의 기반을 완성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의 평화를 건설하는 막을 열려고 하는 때입니다. 먼저 그날을 목표로 한 사람도 퇴전하는 일 없이 위대한 리더로서 자신의 인격과 힘을 닦아주기 바랍니다. 나도 투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몇 배라도 힘을 내어 끝까지 싸워가겠습니다. 해냅시다. 광선유포를. 신이치의 지도는 청년들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다. 누구나 자기의 사명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자각이 부족했는지 통감했다. 그리고 이때 신이치가 엄하게 질타한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청년들은 생명의 샤워를 한 것과 같은 상쾌함을 느꼈다. 캠프파이어의 불꽃은 차츰 사그라들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와서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파이어를 에워싸던 둥근 대형이 풀어지며 청년들은 신이치 앞에 모여들었다.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청년들의 눈동자는 광선유포를 향한 아름다운 맹세로 그 별보다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럼 질문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말하자 몇 사람이 손을 들었다. 어느 질문이나 광선유포에 대한 숨결과 구도의 정열이 넘치고 있었다. 한 멤버가 질문했다. 동서양 진영의 대립은 지금에 와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치렌 대성님께서 말씀하신 자개 반영란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로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이미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동서의 대립은 니치렌 대성인 시대의 자개 반영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불법을 수지한 우리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민중의 행복을 위해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도래했습니다.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의 벽을 넘어 인간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휴머니즘의 철학이 앞으로의 평화의 열쇠가 됩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광선유포의 기반이 만들어지면 나도 본격적으로 그 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활약할 무대는 무한히 넓고 크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이어 다른 청년이 질문했다. 종교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공산주의 국가나 아예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선유포의 최대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걱정 없습니다. 긴 안목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라도 진정으로 사회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국가의 발전이라 해도 궁극적으로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정신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도나 환경을 정비해도 인간의 괴로움을 극복한다거나 자율성과 향상하려는 마음을 키워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종교를 끝까지 배척해 간다면 정신은 막혀버리고 황폐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연마하고 고양시켜 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종교의 필요성을 진실로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각국 지도자와의 대화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신뢰와 공감이 생기면 자연히 불법에 대한 눈을 열어가게 됩니다. 30년쯤 지나고 나면 지금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잘 알게 될 겁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수호의 벗들의 질문을 통해 청년들이 세계 평화에 대한 사명을 자각하기 시작했다고 느끼고 기쁜 마음이 들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일생 성불초에 불처의 이름을 부르고 경건을 읽고 꽃을 뿌리고 향을 피우는 것까지도 모두 나의 일념에 갖추게 되는 공덕 성근이라고 진심을 취해야 할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진심의 실천에 있어 우리들은 이 어설을 어떻게 배독해 가야만 합니까? 질문한 사람은 작은 체구에 착실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이 성우는 어본전을 섬기는 자세와 일체의 광포 활동에 대한 일념의 자세를 설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광선유포와 연관되는 일은 전부 대공덕, 대복운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환희와 감사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나 푸념 등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신심해 왔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든 과제도 환희와 용기로 도전해 왔습니다. 도다 선생님의 슬하에서 광포를 위해 필요하다면 즉시 일을 마무리하고 어디라도 날아갔습니다. 교통비를 마련할 수 없으면 걸어서라도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내가 받고 있는 공덕과 복운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광포를 위해 멀리 떨어진 극서나 극한의 땅에서 일생 동안 살아야만 할 때 환희와 용기에 넘쳐 기꺼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정신과 실천이 없으면 광선유포라는 미문의 대위협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엄연한 신심 속에서 3세 영원한 대공덕, 대복운을 쌓는 길이 있습니다. 엄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수호의 제군들이기에 참된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신이치는 후계의 청년들의 생명에 영원한 신심의 쐐기를 치겠다는 심정으로 지도를 계속했다. 질문회를 마친 것은 저녁 8시가 지나서였다. 등대의 불빛이 어두운 밤바다에 한 줄기 빛을 던지고 파도 소리는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뒷마무리는 서로 일을 분담하여 깨끗이 정리했다. 야외에서의 연수가 끝나고 잠시 후 신이치는 손전등을 들고 방갈로와 텐트 몇 군데를 돌아보았다. 모두 눈빛을 반짝이며 광포의 결의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확고한 포석을 이날 놓은 것이다. 다음 날 청년들은 오전 5시에 기상했다. 근행과 아침 식사를 마치고 7시 30분에 버스로 가까운 해수욕장으로 이동. 청년들은 체육대회를 하며 땀을 흘렸다. 씨름, 피구 등 각기 열전이 펼쳐졌다. 심신의 단련에 힘쓰는 청년들의 모습이 신이치는 믿음직스러웠다. 그는 청년들이 씨름하는 것을 웃음 가득한 얼굴로 자주 관전하던 도다의 모습을 회상했다. 신이치는 그런 도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미래를 짊어질 대수가 늠름하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둘도 없는 기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전 11시가 지나자 신이치는 이사들과 함께 이누보사키를 뒤로하고 후스스로 향했다. 후스스에는 이날 여자부
화양회에 야외 연수회가 있을 예정이었다. 신이치가 후스스 해안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경이었다. 화양회 멤버는 아침 8시에 학회 본부를 출발하여 관광버스로 후스스에 왔다. 신이치는 여자부장 다니 도키에의 얼굴을 보자 상냥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모두들 피곤하지는 않는가? 괜찮습니다. 길이 막혀 버스가 늦어졌습니다만 모두들 컨디션이 좋습니다. 고생하셨군요. 식사하고 천천히 쉬면서 즐겁게 놀도록 하세요. 다니는 전날 밤에 신이치와 동행한 간부에게서 수호회에서의 지도 상황을 전화로 전해들었다. 그 내용을 출발하기 전에 멤버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이날 있을 화양회의 야외 연수에서도 엄한 지도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긴장된 얼굴로 야마모토 회장 앞에 섰던 것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신이치가 한 말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다. 신이치는 수호의 연수 상황이 다니 도키에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화양회 멤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의를 새롭게 하며 야외 연수에 온 것이 틀림없다. 신이치는 같은 지도를 되풀이할 생각은 없었다. 그로 인해 힘차게 전진하려는 젊은 여자부들을 위축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재를 육성하려면 상대에게 맞는 임기응변의 대처가 필요하다. 타성에 빠진 경우에는 각성을 촉구하고 경종을 울리는 지도도 필요하겠지만 긴장한 사람에게는 편안함과 희망의 선율이 될 수 있는 격려가 없으면 안 된다. 멤버들은 점심을 마치자 수영과 피구를 하며 흥겨워했다. 천진난만하게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노는 여자부들의 모습은 보기에도 흐뭇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도 중간에 피구팀에 가담했다. 화려한 생활의 추구가 아닌 벗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신앙과 사회생활에 몰두하는 여자부들이다. 신이치는 그 청춘의 한 페이지에 즐거운 황금의 추억을 새겨주기를 바랬다. 멤버들은 야마모토 회장이 자신들과 함께 피구를 하며 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모두가 구슬땀을 흘리며 분전했다. 끝으로 멤버들이 모였을 때 신이치는 간결하게 말했다. 인생의 승부는 일생을 통하여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면 슬픈 인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인간의 행복은 정법 정의의 신앙을 관철했을 때에만 구축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애 언제까지나 정의롭게 끝까지 살아가 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 여성들에게 정말로 훌륭한 여성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장식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짧은 지도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신이치의 마음이 응축되어 있었다. 돌아올 때에는 신이치도 버스에 멤버들과 함께 탔다. 일행이 학회 본부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가 넘어서였다. 신이치는 먼저 돌아온 수호의 벗들이 2층 강당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함께 근행하기로 했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진지하게 기념했다. 성장하라, 젊은 투장이여. 나보다 더 늠름하게. 벗을 위해, 세계를 위해. 인재 육성이야말로 광선유포의 건설이라는 것을 그는 통절하게 느끼고 있었다.